이어서 덴드로그램을 조금 더 꾸며보겠습니다. 41번, 42번, 43번 줄에서 우리가 덴드로그램을 그린 다음에 네모로 군집을 표시했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6번 줄에 그림을 그렸고요. 이걸 가지고 다양한 모형으로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HCD라는 이름으로 이 덴드로그램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덴드로그램이라고 쓰고요. HC라고 쓰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건데요. 플랫 HCD 지금은 그냥 그대로 그려보겠습니다. 타입을 원래대로는 렉탱글이라고 하면 사각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Y랩을 높이로 설정하고요. 하이트. 그 다음에 수평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horizon라고 쓰고 true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모 모양의 덴드로그램이 그려져 있고 수평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라이앵글이라는 모양을 넣어서 이 덴드로그램이 조금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트라이앵글 이렇게 쓰면 세모 모양으로 뾰족뾰족한 덴드로그램이 그려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horizon은 펄스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꿔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군집이 분류된 그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꾸며볼 텐데요. HCD를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릴 거고요. 노드파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노드파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가지의 속성들을 표현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어떤 것들을 넣을 건지 위에다가 노드파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노드파라는 것을 만들고요. 이 이름으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로 쓸 거고요. 랩.cx라고 하면 크기가 되겠죠. 한 0.6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h라고 쓰면 우리는 모형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na 그리고 19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19고 모양은 없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cx라고 한 다음에 0.7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블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자,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노드파에다가 노드파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노드파. 우리가 지금 만든 노드파를 넣었고요. 이걸 가지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색깔은 블루로 변했고요. 우리가 설정한 글씨 크기는 0.6이 되었고 그리고 점의 크기는 0.7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글씨의 크기를 글씨를 없앨 수도 있는데요. 글씨를 없애는 방법은 리프랩이라고 쓰고요. 없애라 이렇게 해서 논 쓰면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그러면 A1 학생, A2 학생 이런 이름들이 다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ggdendro라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ggdendro라는 패키지를 활성화시키고 ggdendrogram이라는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HCD를 그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세그먼트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rue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벨도 있겠죠. 라벨은 가지의 라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true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프 라벨이 있어요. 리프 라벨은 잎의 라벨이니까 true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그리고 rotate 회전이겠죠?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true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잘 보이게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아까는 시계 반대 방향이었는데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그먼트를 펄스로 바꾸거나 라벨을 펄스로 바꾸거나 하면 가지가 있고 없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지의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엣지파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파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리스트로 만들 거고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색깔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2번부터 3번 색깔로 만들 거야. 그리고 LWD 해서 두께도 만들 수 있겠죠? 2, 1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을 만들 건데요. 마찬가지로 HCD를 그릴 거야. 그리고 노드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노드파를 그냥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엣지파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파는 우리가 만든 엣지파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2번은 빨강, 3번은 초록으로 가지의 색깔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두께는 두꺼운 것은 빨강색이죠. 앞에 거가 두껍고 초록 색깔은 좀 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가지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를 거다 cut이라고 쓰고요. HCD 그리고 H를 예를 들어서 75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75 이상의 덴드로그램만 그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75 이상만 그릴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달러 표시한 다음에 어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표현을 하나 더 해줄게요. 헷갈리니까요. 우리 메인은 뭐라고 할 거냐면 제목이니까요. 높이 75 이상 가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높이가 75 이상인 위에 것들만 그림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아래쪽만 그려볼 건데요. 아래쪽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 있는 어퍼를 로어로 바꾸면 되겠죠. 로어 이렇게 바꿨고요. 근데 로어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야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2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은 높이 75 이하 가지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5 밑에 있는 가지들만 그림이 그려진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군집을 어디에서 나누었는지 선을 하나 추가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하고요. extend, extend 이거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시켰고 여기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HCD라고 쓰고요. 파이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브랜치스라고 쓰고요. K는 3에서 지금 군집은 3개로 설정을 했고 여기에다가 다시 파이프 그림을 그릴 거니까 플랫 그 다음에 호라이즈 트루 해서 옆으로 좀 그림 돌릴 거고요. 메인이라고 해서 우리 성적별 상중하 그리고 역슬래시 쓰고 N 쓰면 엔터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고 가로 그림 덴드로그램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그림을 그렸어요. 가지별로 색깔이 지금 칠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HCD 다시요. 파이프 쓰고 렉트.덴드로그램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분류는 3개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K는 3이라고 하고 호라이즈 다시 true로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군집이 3개로 나뉘어졌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제는 정말 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AB 라인이라고 쓰고 V height per K.덴드로그램
이라고 쓴 다음에 HCD를 그릴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높이를 설정할 거니까 가지 몇 개인 곳을 설정할 거냐? 이거를 표현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조금 살짝 위에면 좋겠어요. 그래서 1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WD는 2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모양도 있을 거니까 두 번째 모양 점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잘 보이게 레드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간 선으로 땡땡땡땡땡 이렇게 점선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분집을 나눴냐 라고 하면 이 빨간 선을 중심으로 나눴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군집 분석을 했을 때 조금 더 명확한 그림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그림을 가로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로로 하는 것을 똑같이 복붙해서 호라이즌을 없애면 됩니다. 여기는 없애고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서도 지우고 여기 V를 H로 바꿀 거예요. 바꾸고서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수평 그림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가로 그림이 아니라 여기는 세로 그림이 돼야겠네요. 세로 그림. 그 다음에 이거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고 어떻게 나누었냐 라고 물어보면 요 선을 중심으로 나눴어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